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름째 이어지면서 어제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재탈환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과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면 코스닥에서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3거래일 지수는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게임주 급락이 어제 장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6.4 지방선거로 우리 증시는 하루 쉬게 되는데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자세하게 전망해드리도록 하죠.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 랠리를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다만 주가와 국제값이 동상상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닥의 급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도와주시죠. 예,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코스닥이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도달을 했는데요. 이 코스닥이 지난 20%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이죠. 12월 19일 날 483포인트에서 573포인트까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약 한 1개월 반 이상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일단 535포인트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밀려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1조 9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1,500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1,500억을 팔았다는 것은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1조 5천억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펀드 환매 등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기관의 매도세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만 3천억 정도가 순매도가 나왔으니까 따지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약 한 4,500억 정도를 팔았다. 그럼 4조 5천억 정도를 팔았다, 이렇게 본다면 엄청난 매도세가 일단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사 컨센서스를 통해서 기대했던 부분에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1분기 코스닥 상장사 실적을 보면은요, 이 모 신문사에서는 영업 매출액과 영업 이익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체가 하나 더 있죠. 분명히 매출액을 보면 2013년 1분기 대비 2014년 1분기가 5% 증가가 되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8%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대부분 표기를 해놨던데, 이게 뭐냐면 속임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순이익을 보면 작년 1분기는 1조 1347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는 9878억이니까 순이익 측면으로는 약 한 13%에 가까운 굉장히 급격히 감소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타의 비용들이 계속해서 상당 부분 많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 분명히 좀 굉장히 컸었고요.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를 상을 보면은 이익 수정 비율, 즉 뭐냐면 향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치들이 이제 컨센서스로 나왔는데요.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코스피 시장이 모든 어떤 그 중심을요 코스닥 시장에 넘겨주었는데, 지금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1분기 코스닥 상장사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 기관들의 이익 수정 비율 자체가 한 달 기준했을 때요. 마이너스 9% 이상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 말은 한 달 전에는 A라는 기업이 한 1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9억밖에 못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이 내용들이 자꾸 나올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역시 코스닥 시장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주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떨어지면은요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의 이 신용 잔고 금액 자체가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07년도 최고치보다 이때 지수가요 840포인트대였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840포인트대보다 신용 잔고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하루 거래량의 10% 이상이 신용 공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뭐냐면 한 14%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하루에 100주를 누군가가 산다면 100주의 거래량이 있다면 그 중에서 14주가 신용으로 산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럼 신용이라는 게 레버리지를 확대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길게 가져가기도 힘들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안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될 때는 급락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잠재된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위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계속 매도를 했었고 결국 이제 이익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같이 섞이면서 어제의 충격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또 하나가 또 지금 같은 경우 좀 부담스러운 게 이제 또 하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6월에서 8월까지 6, 7, 8월 달에 신주인 수권부 사채라고 BW라고 있습니다. 이때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발행을 많이 했어요. BW를 굉장히 발행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행사를 할 수 있는 1년이 지났으니까요.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왜 이제 BW가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됐냐면 분리형 BW, 즉 신주 인수권을 따로 분리해서 팔 수 있는 BW 발행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6월 달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BW를 산 채권자들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권자들을 산 사람들 또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새로 청구할 것이고요. 그러면 신주를 또 발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물량 또한 많아지는 거죠. 물량 또한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주식이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물량에 대한 부담까지 실적이 안 좋고 매도세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량까지도 더 많은 상황이 된다면 이 정말 헤쳐나가기는 당분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을 떠나가지고요. 이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거죠. 사실은요,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저평가 속에서 다른 종목들이 저평가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거 참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논하기에는 정말 힘든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리포트가 셀트리온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1년 동안 보면.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리포트, 즉 예측을 할 수 없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분명히 큰 시장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이것 또한 사실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이 거래소에서 이 주가 순자산 대비 주가가 5배수 넘어가는 종목 정도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코스닥 내에서는 저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쭉 더 다른 종목보다는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파라다이스가 거래소 시장으로 들어와 있다면 이 가격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미지수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결국 또
서울반도체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면 이 LED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이 그림을 이제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출액이 정체되고 있고 이익 또한 10년도에 10년도의 이익을 아직까지 전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과거 상당히 이제 최근 보시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주가가 나왔다는 거. 이익은 20년도에 이익의 한 60%밖에 되지 않는데 주가가 07년도에 고점까지 왔다는 것은 이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적정한 가치로 회귀가 되어야지만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지금 3주 연속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남은 Y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던 내용은요. 바로 이러한 고평가가 해소되는 국면 속에서 또 거래소가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거래소만 올라갔었고요. 반면 코스닥은요. 이 8월에서 10월달 이 구간 동안에는 지수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 그 앞에는 20%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면 이 앞에 12월 말부터 지금까지도 20%가 올라왔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일단 코스닥은 크게 더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은요. 일단 박스권 내에서 탈피하기는 분명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작년 8월에서 10월달 형성되었던 8월에서 10월달 형성되었던 이 장세의 이 데자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비중은 계속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은 오늘도 역시 말씀해 드릴 것인데 그런데 종목마다요 아무리 떨어져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죠. 과도하게 낙폭이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들은 이 기술적 반등들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반등은 한 2연장 반등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주 짧은 반등, 한 번의 양봉에서 다시 음봉으로 바뀌는 타이밍에는 반드시 매도해서 코스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뭐냐면 이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지금 코스닥 투자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은 사물인터넷이다 무슨 이런 테마주들이 다 이제 붕괴되었고요. 그러면 시장을 이끌 만한 내용은 또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각 종목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국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70%도 되지 않는데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요. 그 10%를 찾아내는 과정은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적정한 가치는 얼마인가, 실적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역시 코스닥 투자는 굉장히 힘든 투자가 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정 가격이나 적정 가치를 뽑아낼 수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요. 저는 앞으로 향후 한 2개월 정도까지는 이 코스피의 상대 강세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당장 오늘이라도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단기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지금 3주째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이 코스닥의 투자 환경보다는 코스피 투자 환경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코스닥이 이만큼 최근에 떨어졌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는 즐비하다는 거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 오늘 한번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가 불안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어제 대륙제가 추천받았는데 코스닥 시장이 함께 밀리면서 이 종목도 역시 약세가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AS 부탁드릴게요. 예, 모처럼 만에 손절 가격이 또 달성을 했습니다. 3번 만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100%가 될 수 없다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자, 대륙제강 그러면 어제 이렇게 밀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왜 이렇게 밀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렸던 이유는 일단은 여기 61선 앞에 있던 이 지지 구간을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렸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5,970원짜리 상당히 중요한데 5,970원짜리가 분봉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70원짜리 한번 보시면 자, 물량 자체가 갑자기 투매성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서 이 자리 자체를 일시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대륙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신 패턴이죠. W자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 코스닥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륙제강도 같이 조금 빠졌다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었고요. 일단은 손절을 항상 짧게 잡아드리는 만큼 손절 가격을 지금 지나쳤습니다. 5,850원인데 그 가격대를 지나쳤기 때문에 손절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 시에 좀 더 기다리시면서 좀 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그리시는 방법도 괜찮다. 기업은 나쁘지 않다. 지금 캠핑족이 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륙제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강 페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일단 최근 들어서 페인트 업황, 전방 산업 쪽에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강 페인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페인트 관련주들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게 또 사실이었고, 그리고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를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이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2012년 고점 자체를 지금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기업의 실적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방산업 자체도 우수한 사례로 지금 자리 잡았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강 페인트는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더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워낙 강세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주, 우리가 소비주 관련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강 페인트도 숨겨진 워낙 강세 수혜주다. 그래서 페인트 관련주들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자체 11,200원대 돌파를 했지만 돌파가 어땠습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힘을 비축하는 뚫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1차적인 상승에 한번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파동 자체를 같이 보실 때도 이 가격대입니다. 하단에 9,800원대. 9,8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밴드 자리,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 자리 9,800원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크기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1,300원, 1,500원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이 추이를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요, 똑같이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차적으로 만원대를 제가 손절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원대가 지나치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시장이신데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시장 흐름을 한번 타게 되면 뭐 동반해서 같이 가는 전략이 동반해서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지부진한 흐름도 곧 대체 상승을 위한 한 발 양보에 대한 시그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오늘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조광 페인트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출발 상황 분석 도와줄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걸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메르츠 종궁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6월 초인데 코스피, 코스닥 괴리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이어서 그 반등 시도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우울한 시장도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도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서 뭐 2,005포인트 0.16%가량 현재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급락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네. 3일 연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6%가량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531.72포인트 현재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 반등 폭은 상당히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초반부터 중반까지 나왔었던 횡보가 5월 달도 현재 마찬가지로 현재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6월 시장도 마찬가지로 횡보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은 개인적으로 예측해 보건데 선물 동시 만기일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 선물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IT 섹터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더 이상 누적이 되지 않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4월 말처럼 좀 리스크 관리 그리고 하락 약세도나에 대한 부분들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일단 코스닥 시장은 뭐 추세가 누가 보더라도 무너졌습니다. 뭐 단기 추세 일단 21선 깨지게 되면서 이제 일단 무너졌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도 현재 무너진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어디에서 하방 경직이 나올 것인가? 이제는 장기 추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41선이면 이제 530포인트 현재 걸쳐져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장기 추세인 241선 위에서 어떤 그 하방 형식이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90 그리고 코스닥은 530포인트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지수대에서 과연 하방 경직성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은 어제도 매도, 외국인은 다스 보름새 매수 행진을 이어갔는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거래일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의 코스피 기준으로는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전자, 신한지주, LG화학, KTNG, 한국전력, 현대차, 네이버,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KB금융, KT 이런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LG생활건강, LG, SK하이닉스, 우리금융,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베림산업, SK텔레콤, KMB금융지주, 그리고 한진칼,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좀 접점은 대형 IT 쪽에 있는 것 같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이 기관 쪽은 LG 쪽을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대형 IT 쪽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좀 오늘 견조할 것 같고요. 자동차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6월 3일 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코스닥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아침이죠. 개장 분위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코스피 좀 집계가 됐습니까? 네, 일단 뭐 선물지수가 이제 좀 출발을 했는데요. 네. 선물지수 같은 0.1%가량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지로 한번 환산을 해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0.1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2,005포인트에 현재 출발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2,007포인트 상승 출발 예상이 되게 되면서 0.27% 정도 현재 상승할 것을 동시효과 마감이 되는데요. 일단 뭐 코스피지수 정확하게 집계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간 코스피지수가 정확하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0.2%가량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2,006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수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에서 0.6%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조금 걱정되는 시장이었지만 오늘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온 것을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은 전일 종가 수준인 535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좀 보게 된다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상승은 뭐 어쨌든 누각보다 더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하방 경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으로는 199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대응, 지수는 박스권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코스닥 지수 오늘 참으로 다행히도 3일 연속 하락보다는 이틀 연속 하락 이후에 일단은 어떤 보합권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전일 같은 이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수급이 조금만 호전이 되게 된다면 호전이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30포인트 정도의 어떤 지지력을 확인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1%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좀 현재 약세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상황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물지수의 어떤 그 밴드를 한번 체크해 보이게 되자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264포인트에서 260포인트 구간까지 어떤 박스권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아래쪽 구간에 260포인트 지지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래쪽에 좀 표시를 해드렸듯이 이 미결제 약정의 어떤 지금 현재 미결장성이 어떤 척찬이 나오게 된다면, 즉 감소 쪽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아래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누가 보더라도 매수 포지션의 어떤 미결제 약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어떤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은 선물지수는 260포인트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미결제 약정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선물지수를 봤을 때는 260포인트의 지지력 계속해서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0.8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2024원, 90전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020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환율이 이틀 연속 약 3일 연속 약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1020원을 이탈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1020원에서 1030원 구간의 어떤 환율 배드 내에서 움직임을 좀 더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최근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도 2% 이상 급등세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1% 이상 강하게 오르며 15,089엔에 출발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고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바로 여기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2% 이상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파란불 들어와 있죠. 현대차 SK하이닉스 1% 이상 밀리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주가 1% 이상 강하게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 반등해서 오늘도 1% 이상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0.89% 약보합에 출발하면서 39,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현재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어제여서 오늘도 2% 이상 강하게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는 대조적인 흐름이죠. 신한지주도 2% 이상 밀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역시 1.9%, 2% 가까이 강하게 오르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SK텔레콤이 0.2%로 약보합이고요. LG화학도 0.75%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어제 3% 급락했는데 오늘도 0.43%로 역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어제 2% 하락에 이어 오늘도 0.4% 약보합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7%로 역시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CJ오쇼핑도 0.28% 약보합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서가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CJENM도 0.35%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기전자 업종, 운수창고 업종, 증권보험, 제조, 유통, 화학 이 정도가 좀 빨간불이 코스피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보합권이나 내지는 좀 약세로 시작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가지가 주일 텐데 일단 삼성전자 오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IT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형 IT 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흥하해운이라든지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양봉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한해운과 대한항공 역시도 오늘은 좀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권주들이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신증권, SK증권 요 정도. 그리고 보험 쪽은 롯데손보. 제조 쪽은 그렇게 큰 특징 있는 종목은 보이진 않고요. 또 화학 쪽이 어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오늘은 이 에버랜드 상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KCC가 한 6%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한 4.5%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좀 세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쪽은 운송, 컴퓨터 서비스, 기타 제조, 금융, 건설, 식음료, 담배, 운송 장비 부품, 종이 목재, 출판, 통신 서비스. 일단 어제 낙폭이 커스터였는지 몰라도 일단 코스닥 쪽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양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강하게 시작하는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컴퓨터 서비스 쪽은 슈프리머가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물 인터넷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동차 장비 업체들은 성화이텍이 오랜만에 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모습. 일단 자동차 부품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건설 쪽은 동신건설, KCC건설 이런 종목들, KT 서브마린, 서희건설 양봉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6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수신권의 매수가 집계되고 있는 아침이기도 한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수급 분위기, 외국인 오늘 왜 매도를 하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중심의 IT 섹터의 어떤 매수의 힘이 좀 약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매수를 보게 된다면 5월 10일 이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IT 섹터에서는 1조 2천억 원의 매수가 이미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IT 섹터 어떤 과식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IT 섹터 쪽에서 매수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가 집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IT 섹터에 어떤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는 매도가 잡히는 부분들을 볼 때 IT 섹터 어떤 수급 영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2,123억가량 매수했었지만은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현물 쪽에서 542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선물 쪽에서 현재 377개 정도 매도 출발하고 있던 부분들을 볼 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좀 확대시킨다면 즉 전기전자 IT 섹터였던 매수폭이 축소가 되게 된다면 시장은 좀 약세 쪽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각각 매도를 했었던 개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이 333억 그리고 기관 쪽에 19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 섹터와 연기금 섹터 각각 2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이게 되면서 현재 기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투자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 기관 쪽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677억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약세 쪽 시장의 어떤 급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기관은 여전히 오늘도 20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쪽에서 11억가량 매도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반대로 현재 코스닥 쪽에서 30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과 반대로 8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섹터 쪽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외국인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 IT 섹터에 214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현재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화학 섹터가 59억, 그리고 금융 섹터의 102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IT 섹터에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288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IT를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IT 섹터를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30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 쪽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기관 쪽에서는 IT 하드웨어 섹터에 7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IT 소프트웨어 섹터도 현재 6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가 전 통화 대비 강세를 띠면서 유로 달러가 1.36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죠.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상승한 1024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25원 60전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현재는 1025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어제 저녁 글로벌 달러의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제조업지수가 호조를 보였고요. 전일 발표된 중국의 5월 제조업지수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도가 높아진 점이 미 국채 수익률의 반등을 유도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달러엔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유로화는 최근 약세에 대해서 차익 실현성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발표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유로화는 약세를 재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호주 달러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서는 어제 아시아장부터 강세를 지속했는데요. 어제는 호주의 주택지표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호주 달러가 급락한 점이 원화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율은 어제부터 모처럼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 역시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역시 호주 달러와 관련된 재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경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발표되는 성명서 내용이 비둘기파적이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하는 점이 호주 달러의 동향과 다른 아시아 통화들의 동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호주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 점이나 또 안정적인 실업률을 근거로 볼 때는 성명서 내용의 중립적인 성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만 최근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 가격의 하락은 비둘기파적인 내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등장할 경우 호주 달러는 약세를 지속하면서 원화에게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후 시장은 목요일에 다시 열리게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관망하면서 대외 변수의 흐름에 좌우되는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발표될 경우 유로화는 소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속성에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지난 5월 29일 오후부터 30일까지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동안 달러원이 여교의 시장과 이어지는 서울시장에서 1017원대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본다면 유로화 반등 시에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1020원대 중반대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삼성그룹주 흐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KCC가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생명 모두 급등세가 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3거래이자 하락하고 있는 자동차주 가운데 유독 소외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도록 하고요. 또 게임주가 어제 이어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위메이드가 하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들어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에버랜드의 상장 얘기입니다. 일단 삼성 에버랜드가 금일에 또 이사회에 결의를 통해서 상장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관련된 수혜주들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KCC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버랜드의 지분 17%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건 아닌가. 에버랜드가 상장이 되면 결국에는 KCC의 지분표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다음이 SDI입니다. SDI는 에버랜드 지분의 8%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매각 후에 뭐 자사주 매입 등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뭐 에버랜드가 상장이 되면 결국에는 뭐 지분에 대한 평가 이익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 지분을 약 4.1%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오너의 지배력이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에버랜드의 지분을 매각한 후에 이 물산의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가 상장된 이후에 인적 분할과 에버랜드와의 합병이 가능하다. 합병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에버랜드가 합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지주회사 구조의 개편,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하게 좀 지분표 평가이익, 에버랜드 지분을 한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또 전체적으로 삼성그룹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삼성그룹 과 관련된 ETF나 이런 그룹주 펀드나 이런 쪽으로 좀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 삼성가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소외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삼성 관련된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은 좀 있는데, 일단 이슈는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올해가 이 삼성전자가 좀 지배구조나 전체적인 어떤 지주 구조가 바뀌는 원년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는 뭐 꾸준하게 좀 봐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진, 내수 판매 부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5월 또 출고량에 대한 리뷰가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내수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끝이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기아차가 5월 점유율이 한 70%선, 일단은 조금 뒤로 물러섰죠. 이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후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 내수 모델이 이 점유율을 뭐 70%, 80% 가지고 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적은데, 선진국 대열에 있는 우리나라가 또 내수 점유율, 내수 브랜드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내수 판매가 부진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걱정들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 글로벌 마켓을 공략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당연히 내수 점유율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거고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을 했고, 이제는 결국에는 세계 탑티어군의 이 완승차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그간에 어떤 쌓아온 이 다른 브랜드들과 고급 브랜드들과는 아직까지는 좀 직접적인 경쟁은 어렵겠지만, 이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는 사이에 있다는 거죠, 기간에. 결국에 그래서 내수가 그렇게 부진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결국에는 내수 부진의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글로벌 마켓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5월 같은 경우에도 조업 일수 자체도 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조금 쉬어가는 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주에 대한 얘기는 뭐 우려가 굉장히 좀 컸죠.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분기의 실적들이
좋지 않았죠. 위메이드, 조이맥스, NHN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게임 업계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요. 2분기에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 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매출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카드는 까봐야 아는 거죠.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게임주들이 바닥권이 아니냐, 저평가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추이라든지 신작 게임들의 어떤 매출 비중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차분하게 좀 확인을 한 이후에 게임 업종에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로 크레드도 좀 강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STX 오늘 거래가 재개됐죠. 그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됐는데 오늘 첫날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오늘 효성 OMB도 급등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수혜주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급식 문제가 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정태근 팀장님. 예. 일단 다시 한번 에버랜드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네. STS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크레드도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상장 얘기에 대한 얘기가 IPO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관련 지분을 관련 어떤 연관된 어떤 지분 구조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 SDS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 SDS가 크레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 어떤 커다란 수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크레드가 삼성 SDS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상장 차익으로해서 유동성이 자사 내로 유입되게 되면서 어떤 유동성 풍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연관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드 같은 경우에 이미 5월 초부터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장 이슈는 처음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를 돌리기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이 7만 5천 이상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이슈는 조금 일단락이 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나머지 어떤 2차 반등 나오긴 하지만 2차 반등이 클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에버랜드 SDS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일단 삼성구조 어떤 지배구조 개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순환출자 고려를 가져갈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 홀딩스는 어떤 지주회사가 출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현재 상장하는 SDS라든지 에버랜드를 상장한 이유가 정말 시장에서 예상을 하듯이 배당이라든지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당연히 향후에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은 투자자 개인이 한번 이건희 회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본인 같으면 이 상장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건희 회장이 상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권을 승계를 할까? 요 부분을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드는 요 정도 좀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STX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STX 상당히 좀 잘 나갔던 회사인데요. 차트를 좀 땡겨보게 된다면은, 가까운 2010년만 하더라도 18만원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18만원까지 갔던 회사고요. 그리고, 2007년도 한창 조선 시장이, 조선 업황이 좋을 때는, 요 종목이 현대중공업보다 더 많이 주가 상승했어요. 그때는 69만원까지 갔었는데, 참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좀 경계가 되고 있는데 69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이제 977원에 현재 형성이 돼 있는데 상장 폐지 기준의 어떤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본 잠시 상태가 다 향후에 어떤 자구 계획 노력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대한전선이라든지 웅진그룹 그리고 STX 그룹 같은 경우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런 회사는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유동성 문제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현재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조선주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회사들까지도 주가가 괜찮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특징주로만 좀 살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효성 OMB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참 저는 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거 정말 좀 싫어하는데요. 네.
효성 OMB가 최근에 그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금일 5% 정도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어떤 비료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지금 무상급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유기질 비료의 어떤 지원을 증액을 하게 된다면은 이 회사가 어떤 시장 점유율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은 2014년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리고 무상급식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와서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변동성이 현재 가팔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014년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7,000원 부근에서 12,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단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단기적인 일시적인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보다는 조금만 한번 관망을 하시고 좀 더 향후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버랜드 상장 이슈가 정말 뜨겁습니다. 한국경제TV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에버랜드가 한국경제신문의 지분은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네요. 다음은 원익 IPS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키스톤 글로벌 소형주인데 미국 회사가 인수할 거란 소식에 이 종목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는 이 에버랜드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서 오늘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삼성 에버랜드가 한국경제신문의 지분 약 5.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은 한국경제TV의 지분을 37.79%를 보유한 최대 주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SDS 때도 그랬고 크레디와 한국정보인증이 올랐듯이 일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좀 따라서 오르는 기이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한국경제TV는 흑자 전환 때문에 좀 주가가 좋았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또 오늘 이슈 때문에 오늘 상한가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2,700원인데 다시 한번 좀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나 급등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 참가자들은 그렇게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 사실 외국인 매수세는 SK 하이닉스부터 시작이 됐죠.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이쪽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D램 쪽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땐 전통적으로 이 강했던 반도체가 다시금 사이클이 죽었다가 스마트폰 쪽과 관련된 모바일, 태블릿 쪽에 IT 이슈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전통적인 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전통적인 사업 분야에 3D 낸드라든지 이 새로운 이 사업군들을 SK 하이닉스가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장비 업체들,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따라 오르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그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태블릿이나 모바일, 스마트폰 기기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전방 업체들보다 후방 업체에 있는 부품 장비 업체들의 전체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키스톤 글로벌인데요. 사실 그렇게 큰 종목,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키스톤 글로벌이 오늘 이 미국 쪽의 소재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랐는데, 일단 이 키스톤 글로벌이 유화장과 미국 소재 업체를 지분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이 MOU를 체결했으면 현재 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밝혔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일단 키스톤 글로벌은 오늘 상승이 좀 끝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을 지금 이 모멘텀이 나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에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계속적으로 좀 적자, 영업 적자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 드릴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1분기 영업 손실이 커지며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한가에 오늘도 10%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GNC 에너지도 급락하는데 대규모 유무상 증자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우선주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먼저 중국 원양자원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은 적자 이유가 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적자 이유가 구체적으로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전환 상태에서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라든지, 그리고 대표 지분의 어떤 반대매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자체가 별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별로 긍정적인 어떤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자 전환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사정, 그리고 어떤 업황이란지 회사 사정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차이나 하오랑 같은 상당히 잘 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주가 흐름이 안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원양 자원을 어떤 예를 들게 된다면은, 아무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게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급락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라,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GNC 에너지 상당히 최근에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괜찮은 주가 흐름이 좀 전개가 됐었는데, 자,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 121선 어떤 장기 이평선, 장기 추세가 유지가 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3월달까지 상당히 급등 현상이 좀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났는데, 지금 1차적 유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유상증자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하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이 현재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유무상증자 어떤 이런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차트적인 어떤 참고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물량이, 유통 주식수가 570만 주이기 때문에 570만 주 대비 유상증자 물량 86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 되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시장에 풀렸을 때, 20%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과연 좀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우선주들이 현재 좀 급락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 가장 큰 악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시장에 남아있어야 주가를 부양을 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자체에서 퇴출이 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이유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상장 폐지, 상당히 무서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였던 악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돌발 종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메르츠 종궁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코스닥 단기 바닥에 출항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은 미 증시 호조 속에 코스피 2000선 안착을 기대한다. 김혜란 연구원, 외국인 대형주 매수세가 지속된다라는 의견이었고, 김현경 팀장은 코스닥 200일선 지지 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에버런 상승 소식 코스피 훈풍이지만 전략은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다시금 20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나흘째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뭐 전일 미국 경제 지표가 생각 외로 예상 외로 호조세를 좀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미 증시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2천선에 좀 안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55.4%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좀 하회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좀 지표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은 여전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기관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외국인의 매수 여부가 향후에 중요한 좀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선거가 있고 이번 주는 좀 휴장일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망 장세가 좀 짙어진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 상장 추진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한 에버랜드 상장 추진 관련한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KCC라든가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카드 등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 이상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도 한 2%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삼성 쪽 그룹주 쪽으로 지금 매기가 몰리다 보니까 삼성 그룹주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차, 지금 신한주, 금융주, 자동차 업종 대부분의 업종들이 한 2%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수급이 한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강세가 상당히 좀 극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관에 지금 투매가 나오면서 지금 코스닥에 지금 계속해서 좀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낙폭이 확대되는 반면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하고서 지금 대형주를 사기 위한 그러한 좀 자금 마련 측면의 좀 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투매는 좀 비이성적인 좀 시장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좀 내동 매물이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시간의 투자가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펀더멘탈이나 그런 기업에 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좀 크게 좀 하락하는 종목군들은 좀 기다리면 서서히 좀 주가가 좀 반등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좀 매도하시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차별화 장사 극심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시간 예병군 멘트입니다. 자, 신기가 좀 불편하시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투매장이 나오고 있고 이 투매장 속에서 자, 이걸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금융당국이 이제 외국인 단기성 한머니 자금에 대해서 과세에 대해서 계속 미루었다는 것, 즉 한국형 토빈세에 대한 도입을 뒤로 미루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을 짤짤이판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참 못내 안타깝습니다. 들었다가 놨다 외국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단기성 자금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장기적 자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단기성 자금으로 수없이 많은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도 참 국내 증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물론 한국형 토빈세가 도입이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건전한 주식 문화를 위해서는 이런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도 지금 다시 좀 빠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은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단기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입니다. 미국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왜 그렇지 못하냐? 결국 왜 디커플링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는 지금 신용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쭉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조금의 투매가 나오면 결국은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까지 출회가 되면서 더 낙폭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보이는 관점에서는 언더슈팅입니다.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밑에서의 반대 매매 물량 출회로 인한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상승장을 이제 황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락장을 곰장, 즉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소도 돈을 벌 수 있고 곰도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이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것은 돼지의 욕심입니다. 돼지는 돈을 못 버는 그런 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감행하고 코스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 아직까지 코스피 쪽에서 명확히 실적이 드러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너무 낙폭이 과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부여가 조금 되기 시작했죠. 그것이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고 순환매적 차원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은 코스닥, 코스피를 불문하고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꾹 쥐고 가시면서 시장을 차분히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나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그 주도 업황에 대해서 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어제 전일인데 매주 월요일마다는 지금 전자 쪽의 주도 업황을 살펴드리면서 바로 SK 하이닉스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SK 하이닉스가 소폭 약보합인데요. 지금 전자 쪽의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 쪽하고 오늘 또 연내 삼성 에버랜드 상장 추진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죠. 삼성이 지금 본격적으로 굉장히 나서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삼성주들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기로의 어떤 매기 현상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 그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종목군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화요일이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먹거리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장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성장성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들이 많이 보이죠. 이 전기차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기차 부품주 지금부터 보아야 될 시기고,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와 관계된 종목도 지금부터 보아야 된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는 시스템, 즉 스마트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종목을 지금 낳고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손절한 종목들은 다시 눈이 안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 전기차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화학연료입니다. 가솔린, 디젤. 이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입니다. 전기 쪽으로의 매기가 바뀌어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기차가 결국은 앞으로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연료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비롯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즉 솔루션 시스템이 바로 전기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다른 이제 향후 시장에서의 성장성으로 부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관련된 일단 부품 섹터부터 완성차 쪽보다는요, 부품 섹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언더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있는 게 MDS 테크입니다. 몇 번이나 맛동산 테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MDS 테크를 말씀드립니다. 이 MDS 테크는 결국은 스마트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든 전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의성, 인포테인먼트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인포테인먼트라는 것이 인포메이션,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데요. 이 정보와 재미의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두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MDS 테크도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새롭게 부각이 되는,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에코플라스틱이에요. 이 에코플라스틱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 구간에 완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화학연료에서 그린 에너지, 즉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왔습니다. 이 무겁게 되면 힘이 딸리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 차를 원활히 운행을 하기 위해서, 즉 굉장히 많은 힘을 필요로 했을 때도 쉽게 운행이 되기 위해서는 차 자체를 전체적으로 경량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고무 부품, 플라스틱 부품 관련주들이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에코플라스틱, 자, 죄송합니다. 이 에코플라스틱, 차량의 플라스틱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에 앞으로 향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대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카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스마트 키를 우리가 조작을 하고 이미 벌써 대동은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차량 근처만 가도 문이 열리죠. 그죠? 문이 열리고 차량에 타서 굳이 예전처럼 차 키를 꽂고 돌리고 해서 시동을 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버튼 하나로 시동이 걸린다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MDS 테크라든가 에코플라스틱, 대동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 고통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털어져 나가고 욕심 많게 신용을 불렀던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털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 물량을 내줘 버리면 신용은 물론 위험합니다. 쉽게 물량을 내줘 버리면 결국은 그 가격대에 다시 잡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그 점 참고하시고, 좋은 종목은 여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쥐고 가시고, 여기서 너무 흔들리는 내동매매, 그거는 자제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궤변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코스닥 꺼지고 코스피만 올라온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궤변입니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본인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시면서 시장 지켜나가실 당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내일은 선거날이네요. 그죠? 모레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근 멘토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에 다시금 2,00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네요. 내일은 6.4 지방선거로 휴장합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